안녕하세요. 그림 읽기입니다. 자, 그림 읽기 채널의 구독자분이 드디어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루하루 이 정의로운 공동체를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좋은 그림을 사랑할 줄 아시는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자, 이제 곧 있을 총선 대선까지 좋은 만평과 뉴스를 전하면서 2만 3만도 한번 꿈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나름 좀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사, 정부 방침이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이분의 말씀을 찾아보면 답이 있다고도 하죠. 무슨 도사? 대한민국 유튜버? 바로 천공 스승을 그린 8 작가님들의 만평을 통해서 재미있는 그림도 보시고 지난 1년간 그의 행적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중의 소리 최민화백님의 만평 속에 등장하는 천공입니다. 5월 14일자 만평입니다. 15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천공을 스승으로 삼고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림입니다. 천공 스승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 진짜 그 역술인 도사가 대통령이 스승같이 떠받드는 사람일까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석열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누가 소개해 줬습니까? 과거에 어떤 분이 이 유튜브가 재밌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란 부인입니까? 아니 우리 부인에게 얘기해 준 분이 있어요. 뭐 조금 본 적은 있지만 저도 알다시피 정법을 만나셨죠? 만난 적 있습니다. 몇 번 만나셨습니까? 뭐 한 몇 번 뭐 좀 오래됐습니다. 부인하고 네. 같이 만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법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선생이라고 하시죠. 선생님. 네. 예? 우후, 선생 맞나? 뭐 그냥 뭐 선생님 그런 건가? 자, 교권 추락이 심각한 시대입니다. 자, 대통령께서는 그냥 떳떳하게 스승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귀감을 한번 보이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로 유승민 의원은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가장 집요하게 천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특히 1차 토론 후에 윤석열 후보가 촬영장 밖에서 정법, 그러니까 이 천공은 그런 사람 아니다.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 천공의 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라고 유승민 의원에게 권했다고까지 하죠.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천공과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세간의 걱정은 아예 근거가 없는 일은 아닐 겁니다. 다음은 최민하백님의 3월 30일자 만평입니다. 자, 방미를 앞두고 대통령의 외교 스승이라고 불리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서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까지 교체되는 일이 있었죠. 뭐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만찬 공연이 취소된 것 때문이라고 쑥덕쑥덕 하는 가운데 만평은 전문 외교관들이 짐을 싸고 나갔지만 진짜 스승이 대통령 곁에 있으니까 걱정할 건 없다는 식으로 상황을 풍자합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전에 작년 9월에 대통령이 뉴욕 방문할 때 실제 이 천공이 무리들을 끌고 뉴욕에 나타나서 뭔가 하는 모습들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대통령의 지나친 친일 외교도 일본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천공의 강연이 담긴 영상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죠. 자, 다음은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 속에 등장하는 천공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2022년 8월 17일자 만평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 그냥 쓱 넘어간 뉴스라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진주 세무서 화장실 소변기 위에 천공의 책에서 발췌한 글귀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뭐 글귀는 하나마나한 착하게 살자 수준의 말이라서 뭐 그걸 명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누가 왜 여기다 그걸 붙였을까? 이걸 붙인 담당자는 천공이란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과는 다른 걸까? 아니면 진짜 천공이 대통령과 친분을 등에 업고 관에 깊숙이, 그러니까 화장실까지 어떤 영향력을 뻗치고 있는 걸까? 저 글귀 앞에서 오줌 싸면 진짜 놀라서 옷에 튀겠네요. 그죠? 야, 이거 봐라. 이거 오줌 묻었잖아. 이거 재수 없다는 얘기거든. 만평은 하얀 소변기 머리 부분을 하얀 천공의 얼굴로 그려 넣어서 뭔가 익살스러우면서도 괴기스러운 경계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죠.
다음은 올해 4월 11일자 역시 찌질이 만평입니다. 이때 방미를 앞두고 미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근데 정부는 미국의 항의 한마디 똑바로 못하고 뭉개고 넘어가는데 세간에서는 혹시 도청을 통해 밝혀지면 안 되는 약점이라도 잡힌 거 아니냐는 말들이 있었죠. 그림 보시면 까만 양복의 미국 정보원이 대통령실 책상 위에 편안하게 누워서 당당하게 인사까지 건네고 있습니다. 대놓고 다 듣고 있다는 얘긴데 뒤엔 김건희 여사와 천공이 있습니다. 저쪽에 흐릿하게 난감한 표정의 대통령이 보이고요. 미국이 도청한 내용이 만약 공개된다면 그림처럼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천공에 대한 얘기나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에 대한 내용이 있을까요? 자, 다음은 기호일보 김홍기 화백님의 7월 14일자 만평 속의 천공입니다. 이때 김건희 일가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터지면서 양평을 둘러싸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5월에 천공이 사람들을 몰고 양평에 나타나서 지역 유지들과 식사를 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아니 이때 왜 이 타이밍에 양평에 왜 갔지? 자, 김건희 땅이 어떤지 둘러보고 뭐 나쁜 기운을 걷어내고 애군을 다스리러 대통령 부부의 부탁을 받고 다녀왔다고 생각하면 공산 전체주의 추종 맹종 세력의 가짜 뉴스겠죠. 그래서 작가님은 까닭은이라고 써놓고 먹방하러 갔다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실제 나무위키에 보면 이분 속의 첫머리에 대한민국의 유튜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유튜버니까 먹방하러 갔으려니 라고 그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밥을 말아먹네요. 그냥 무심한 듯 날카로운 명작이에요. 김홍기 화백님 특유의 휘발돼 버릴 것 같은 가벼운 인물의 표정도 굉장히 재밌는 만평입니다. 다음은 인스타의 오뎅96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계신 전종원 작가님이 그린 천공 그림들을 둘러봤습니다. 작년 3월 22일자 만평입니다. 이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는 하루도 있을 수 없다라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겠다는 선언을 하는데 천공이 3년 전 용산에 용의 기운이 있고 용이 여의주를 물고 와야 하는데 여의주는 법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강의? 참언? 뭐 그냥 강의라고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용산에는 어떻게 그 힘을 쓰느냐 하면 용이 와야 돼. 용은 그냥 오면 쓸모가 없어요. 여의주를 들고 와야 돼. 여의주가 뭐예요? 법이에요. 인간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 최고의 사람을 용이라고 합니다. 용. 대통령실 이전과 천공의 강의가 관련이 있다면 윤 대통령과 천공의 관계는 몇 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고 하여튼 이때부터 대통령실 이전과 천공에 대한 의혹이 시작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뒤에 천공의 역할에 대한 의심을 표현한 그런 그림입니다. 작년 9월 24일자 만평입니다. 자, 대통령실의 3대 축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천공 스승. 자, 이때 날리면 대신 바이든으로 봄바람 휘바이든 하는 그 노래가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근데 후렴에 왜 그네요 이렇게 개사를 하셨는지. 자, 박근혜 사면은 12월에 있었는데 왜 여기서 그네를 언급하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굉장히 이들의 연주가 뭔가 행복해 보이는 그런 그림이죠. 한 달 뒤 2022년 10월 25일자에 요 만평에 속편도 등장해요. 자, 멤버 한 분이 한동훈 장관으로 교체되고 대통령은 벌겋게 취한 얼굴로 묘사돼 있죠. 전종원 작가님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7월 26일자 만평입니다. 이야, 이건 멋지죠? 반지의 제왕 포스터를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손바닥에 왕자를 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고 그리고 이 부부를 에워싸고 있는 인물들 제일 꼭대기에 천공이 있고 그 오른쪽에 이거는 한동훈 장관인가? 한동훈은 좀 조각 같아야 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 신천지 이만인가 보네. 맞네, 이만이네. 그리고 아래 지팡이 든 사루만 풍수 보고 관상 본다는 백재관 씨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빤스 목사 전광훈도 보입니다. 여러분, 이 인물 배치가 원작 포스터의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에 잘 맞춰서 넣은 거예요. 부제목은 더 투 샤먼. 대통령실 이전하기 전 국방부에 천공이 둘러보러 왔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알고 봤더니 천공이 아니라 풍수가 백재권 씨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시끌시끌했었죠.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을 둘러싼
유명한 두 샤머는 여기 나와 있는 천공과 백재권 씨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한결의 그림판 권범철 화백님이 묘사한 천공을 보겠습니다. 7월 24일자 만평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통령실 이전 당시 용산 국방부 건물을 둘러보러 온 게 백재권이라는 뉴스를 풍자합니다. 천공이 김건희 씨 앞에서 백재권을 질투하는 모습으로 그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요때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거든요. 셀쭉한 표정의 천공이 터가 안 좋아서 생긴 일이라고 백재권 씨를 모함하고 있는 재밌는 설정이죠. 작년 11월 22일 그림입니다. 이때 바이든 날리면 사태로 난리가 났었죠. 자, 벌거벗은 대통령이 겨우 빤스만 가리고 나 어떠냐입니다. 자, 당시 진짜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변명을 이어가는 상황을 풍자하는데 김은혜 대변인이 그때 초췌한 얼굴로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입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 어이없는 변명을 손 모아서 너무 멋지다고 말하는 모습으로 희화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흰 도복에 수염자락이 언뜻 보이는 인물이 있어요. 얼굴은 그림의 프레임 밖에 있죠. 천공은 참 그리기 좋은 재밌는 인상의 인물인데 항상 어떤 사건의 배우로만 의심받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얼굴이 살짝 가려진 채로 일부만 묘사되는 만평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7월 18일자 그림입니다. 국정이 돌아가는 꼴을 항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선장인 유는 취해 있고 옆에 여자분은 김건희 씨일 것이고, 그리고 권성동 같은 윤핵과는 먹고 마시고 지금 즐거운데 여기 묶여있는 이 사람 아무래도 이준석 같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배를 움직이는 수염도사가 아마 천공이 아닌가 해석해봅니다. 국정이 진짜 이렇다면 이건 진짜 대재앙이겠죠. 제목은 대항해 시대를 패러디한 대공정시대. 아주 거대한 반어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일보 유동수 화백님의 그림 속 천공입니다. 올해 7월 25일자 만평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통령실 땅자리를 보러 온 사람이 풍수가 백재권 씨냐 도사 천공이냐 아니면 둘 다냐, 알고 봤더니 백재권 씨가 왔던 건 확실하더라. 굉장히 웃기는 당시의 논쟁인데, 게다가 이 사람들 생긴 꼴이 이렇게 다 수염을 기르고 이러다 보니까 만평가들 입장에서는 막 그리고 싶은 충동을 누르기가 힘들겠죠. 자, 이 그림은 천공이 백재권 씨를 시샘하는 설정으로 한 프레임 안에 둘 다 그 멋진 수염과 함께 그려놓고 있죠. 자, 요건 조금 오래된 그림입니다. 2021년 10월 20일 만평입니다. 자, 윤석열 당시 후보가 토론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써놓고 나온 게 카메라에 잡혀서 구설이 있었죠. 그리고 이때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라는 말이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림은 천공이 전두환의 전자를 손바닥에 써줬는데 사람인 부수가 날아가서 왕자가 된 게 아니냐라는 두 뉴스를 연계한 그런 상상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공은 사실 뭐 거의 배움이 없고 글조차도 모른다고 알려져 있죠. 자, 이번에는 굿모닝 충청 설아백 화백님의 만평 속의 천공입니다. 작년 11월 4일 만평입니다. 진짜 이건 너무 화가 나는 사건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때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들이 침통해 있던 때 이 무지랭이 도사라는 인간이 유튜브에 올리는 아무 말 대잔치 강의에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좋은 기회는 자꾸 줍니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림 보시면 그 청춘의 영정들 위에 이 괴물 도사가 둥둥 떠 있어요. 그리고 웬 남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멘토님이시여 준비되어 싸웁니다 라고 엎드려 조아리고 있습니다. 저런 끔찍한 헛소리는 그렇다고 치고 설마 대통령 부부가 진짜로 저런 말을 믿는 건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6월 30일자 만평입니다. 이때 대통령이 직접 파리에서 영어로 엑스포 유치하겠다고 유치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뭐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셨는지. 그런데 이제 설아백 화백님 그림은 이렇게 꼬랑지 그림이 붙어 있어요. 꼬리 그림을 보시면 이런 대통령의 무모한 결정의 배후에 퍼펙트 티처가 한 분 계시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월 25일자 만평입니다. 야, 이거 진짜 명작이에요. 자, 이때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죠.
자, 도심에 비가 내리고 재해가 이어지는데 비를 따라서 하늘로 쭉 올라가니까 이 빗줄기가 두 사람의 수염을 형성해요. 천공과 백제권 씨의 수염. 자, 세상을 재난처럼 덮을지도 모르는 무속과 주술의 영향을 아주 스산하고 사실적으로, 그러면서도 또 어두운 판타지 같이 그려낸 그런 명작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화백님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천공입니다. 자, 최근 10월 5일자 그림입니다. 자, 용산대형이라고 써있죠. 지금 용산을 둘러싼 인물들을 무협의 고수들로 표현한 4컷짜리 만평이 연재 중인데 포스터쯤 되는 그림입니다. 제일 앞에 윤 대통령, 그 뒤로 김기현, 장제원, 김건희, 한동훈, 그리고 빤스 목사 전광훈, 정점에는 천공이 있습니다. 요 만화 진짜 재밌습니다. 제가 링크 해뒀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한번 가서 보시길 권합니다. 작년 12월 1일자 그림입니다. 대통령이 말을 타고 채찍을 휘두릅니다.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으로 강경 대응했던 일이 있었죠. 노조활동을 카르텔로 규정하고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말머리가 노동자 타도라는 머리띠를 두른 천공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다시 운용이 되려면 딱 한 가지를 바꿔야 돼. 그게 뭐냐? 노동자 퇴치운동.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있으면 안 돼요. 노동자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돼야 돼. 자, 윤회의 노동정책이 천공의 가르침을 등에 업은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그려낸 만평입니다. 자, 2월 7일자 그림입니다. 천공이 대통령 관저에 왔다 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전 국방부 대변인, 그리고 기자들, 그리고 전 의원을 모조리 고소 고발 압수수색 수사 중입니다. 화가 단단히 난 대통령에 의해서 불구덩이 앞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로 묘사가 돼 있죠. 근데 공공연히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멘토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의혹을 부풀리고 국격을 손상시키는 당사자 천공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자, 극대노하고 있는 대통령 뒤에 거대한 그림자 천공, 이런 의심 당연히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7월 24일자 그림입니다. 또 백제권 씨가 등장하네요. 대통령이 천공이나 백제권 씨의 말을 떠받들고 제자라고 가정하고 대통령에게도 수염을 하나 헌정하는 그림이네요. 자, 박순찬 화백님은 이 천공을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는 작가인 것 같아요. 자, 사람은 매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그 외에 직관력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죠. 뭐 예를 들면 오늘은 아빠가 왠지 치킨을 살 것 같은데 하면 진짜 그게 잘 맞는 동생들이 있죠. 아니면 시험을 볼 때 유난히 잘 찍는 학생들도 있고요. 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직관이라고 하고,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영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탁월한 무당들은 모시는 신에게서 그런 직관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천공 스승 같은 사람을 아무리 잘 해석해봐야 그런 직관이 탁월한 사람 정도로 봐주면 그만인데 논란은 있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대통령과 가까울지도 모른다는 믿음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 사람 주변에 따르는 무리들이 모이고 돈을 쓸어담고 있답니다. 자, 대통령이 진짜 천공의 횡설수설을 국정의 금과 옥조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공부해서 풀어야지 찍는 능력만으로는 어쩌다 한두 번 잘 볼 수는 있어도 절대로 좋은 성적 거둘 수 없습니다. 뭐 우리 대통령은 워낙에 과학적이지 않으면 상대를 안 하는 분이니까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믿으면서 구독자 10,000명 돌파 특집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계속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